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다들 AI 붐 하면 엔비디아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거인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에 직접 올라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 초고속 열차에 연료를 대주고 선로를 깔아주는 그런 회사들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전략의 핵심이 바로 거인에게 편승하기죠. Drafting the Titan. 네,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4.6조 달러인데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2배, 그러니까 9.2조 달러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른바 거대 숫자의 법칙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차세대 루벤 칩 같은 걸 내놓을 때마다 그 혁신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주변 기업들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렇죠. 거인이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발밑에서 땅을 다져주는 회사들은 뭐 10걸음, 20걸음도 뛸 수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루벤 칩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상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초고속 네트워킹, 첨단 냉각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해요. 그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네, 어쩌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전력 시스템부터 데이터 연결, 칩 조립, 신소재,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인프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전력과 연결성이죠. 첫 번째 기업은 플렉스 리미티드, 티커는 Flex. 전력 관련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 좀 막연하게 들려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더 큰 변압기 쓰고 더 굵은 전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파워쉘프라는 특별한 장비까지 필요한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 전기의 양이 아니거든요? 양이 아니면? 질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전기의 질에 있어요. AI 칩이라는 게 워낙 극도로 정밀해서요. 아주 작은 전압 변화에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요. 심하면 그냥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볼트가 사실은 칼같이 220이 아니라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정도 흔들림도 AI 칩한테는 거의 지진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쓰는 전기는 일종의 더러운 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플렉스의 파워쉘프는 바로 그 더러운 교류 전기를 받아서 지극히 안정적이고 깨끗한 직류 전력으로 바꿔주는 뭐랄까 초정밀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기의 정수기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데이터 센터의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페이스메이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플렉스의 진짜 강점은 뭔가요?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플렉스의 아주 강력한 경제적 혜자가 드러나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가 한번 플렉스의 파워 시스템을 도입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 생태계에 완전히 고정, 락인이 돼버려요. 한 번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다. 네. 나중에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려면 데이터 센터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할 정도니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겠네요. 건물지대, 배관 다 깔았는데 나중에 배관 회사 마음에 안 든다고 벽을 다 부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칩을 하나 더 팔 때마다 플렉스의 시장 지배력은 자동으로 더 견고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성공에 완벽하게 무임승차하는 구조군요.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잠시 주춤했지만 주가는 빠르게 회복해서 52주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어요. 시장의 기대감이 보인다는 거네요. 네, 곧 다가올 AI 슈퍼사이클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플렉스가 깨끗한 엔진을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엔진만 좋다고 차가 빨리 달리는 건 아니죠? 길이 막히면? 소용없죠. 이게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 문제고 다음 기업 코헤런트가 등장하는 이유겠군요. 그렇죠. 아무리 최신 루벤 칩이라는 포르쉐를 가지고 있어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시속 50마일 제한인 낡은 고속도로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돈만 낭비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구리선 같은 기존 케이블이 바로 그 낡은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헤런트는 포토닉스, 그러니까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는 광자, 포톤을 이용하는 거죠. 코이런트는 이 낡은 고속도로를 뜯어내고 엔비디아의 포르쉐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무제한 속도의 아우토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우토반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기술력 말고 또 뭐가 있죠? 바로 기술적 독점력입니다. 독점요? 네, 빛으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보내려면
인디움 인산염이라는 아주 특수한 소재로 만든 레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코이런트가 이 핵심 소재의 공급망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와, 그건 거의 반칙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회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 레이저를 만들려면 코이런트에게 와서 재료를 사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고속도로를 까는 기술도 있는데 도로 포장할 아스팔트 공장까지 독점하고 있는 셈이네요.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그런 독점적 지위가 뭐 규제 위험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경쟁사들이 아예 다른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 혜자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디움 인산염을 대체할 만한 소재가 보이지 않고요. 기술 격차도 상당합니다. 그 덕분에 최근 3개월간 주가가 무려 78%나 올랐어요. 78%요? 네. 그리고 분기별로 17%의 순차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인데 4.6조 달러의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될 가능성은 훨씬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깨끗한 전력도 있고 데이터를 옮길 아우토반도 깔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를 달릴 자동차, 즉 칩을 실제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정교한 조립은 누가 담당하나요? 여기서 세 번째 기업 엠코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엠코는 반도체 후공정, 그중에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분야의 강자입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뭘 상자에 넣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반도체에서는 훨씬 복잡한 의미라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거의 미세 수술에 가깝다고 하던데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웨이퍼에서 잘라낸 아주 작은 칩을 기판 위에 오차 없이 올리고 그 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다른 부품들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간격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정말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그 분야의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잖아요. 단연 그렇죠. 그런데 TSMC가 혼자 다 하면 될 텐데 왜 엠코가 필요한 거죠? AI 칩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TSMC 혼자서는 도저히 모든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진 거군요. 네. 주문이 너무 몰려서 압력이 터지기 직전인 댐에 엠코가 수문을 열어주는 압력 완화 밸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Pressure Relief Valve. 네. 게다가 경쟁사인 인텔이 아직 이 패키징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어서 엠코의 전략적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죠. TSMC의 넘치는 일감을 받아주는 파트너이자 공급망의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엄청난 이점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는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는지 생각해보면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유일한 미국 기반 패키징 기업이라는 점은 엄청난 지정학적 강점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최근 투자 동향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일부 빠져나갔는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흡수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 그리고 그 안에서 엠코가 할 역할에 대한 시장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듣다 보니까 모든 기술이 기존 소재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엄청난 전력과 속도를 아주 작은 공간에 집어넣으려니 열이 날 수밖에 없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실리콘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건 아닐까요? 네, AI 시대가 요구하는 세 가지, 속도, 전력, 냉각의 균형을 맞추는데 실리콘은 이제 벅차기 시작했어요. 전력을 높여 속도를 내면 칩이 녹아내릴 정도의 열이 발생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네 번째 기업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와 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질화갈륨,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이 소재가 도대체 뭐길래 실리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가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그냥 물리학적 사실인데요. 질화갈륨은 실리콘보다 전자를 처리하고 열을 내보내는 효율이 무려 1000배나 뛰어납니다. 잠시만요. 1000배요? 네, 10%나 20% 개선이 아니라 1000배라고요? 3배입니다. 와, 이건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물질이네요. 그렇죠. AI 연산이 복잡해지고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뜨거워질수록 이 엄청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화갈륨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소재는 다루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나비타스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질화갈륨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AI의 필수적인 전력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혜자죠. 결국 AI가 발전할수록 물리법칙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법칙 자체를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가진 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한때 10배 이상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건 오히려 그 안에 얼마나 폭발적인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력, 연결, 조립, 소재까지 전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다루는 회사들을 봤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하드웨어가 탄생하기 전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바로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기업,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바로 그 설계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시장을 양분하는 완벽한 듀오폴리, 즉 복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새로운 AI 칩을 만들고 싶다면 이 두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다른 문은 두드려볼 곳조차 없어요? 네.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삼성이든 이 세상의 모든 반도체 회사가 칩을 설계하고 제조 공장에 생산을 맡기려면 반드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둘 중 한 곳의 소프트웨어를 거쳐야만 합니다. 세상에. 이들은 반도체 산업 전체의 유일한 정문이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행료 징수소 같은 존재죠. 모든 길이 이 두 회사로 통하는 거군요. 당연히 엔비디아와도 아주 긴밀하겠네요. 아주 긴밀한 정도가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이 중 한 곳은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무려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20억 달러요? 네. 그리고 이 두 주식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뒤쫓아 올리는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를 뒤쫓아 올린다. 그게 무슨 의미죠?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실적을 예측해서 이 주식은 100달러까지 갈 겁니다 하고 목표가를 제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그 100달러를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부랴부랴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해보니 120달러가 맞네요 하고 목표가를 수정하죠. 그런데 주가는 또 그걸 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조차 이 회사들의 성장 속도를 계속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다는 건 그만큼 펀더멘털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AI 칩 설계가 점점 더 미로처럼 복잡해질수록 이들의 설계 소프트웨어는 더 비싼 값에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거인에게 편승하기라는 전략 아래 우리는 엔비디아가는 거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들을 만났네요. 네, 데이터 센터에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플렉스, 데이터의 아우토반을 까는 코이런트, 정밀한 조립 라인을 책임지는 엠코, 실리콘의 한계를 부수는 나비타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까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이것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끄는 거대한 AI 혁신은 결코 한 기업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수많은 기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짜 투자 기회는 종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인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묵묵히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데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새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강력한 생태계를 봤지만 만약 이 6개의 필수 지원 시스템 중 단 하나, 예를 들어 코헤런트가 경쟁사에 인수되거나 플렉스가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강력하다고 믿는 이 거인의 생태계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력, 연결, 설계 외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음 병목 현상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